여러분, 금융시장 폭풍전야라. 그래서 곧 금융충격이 온다. 그런 단서가 있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매일경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말입니다. 가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0년 대비 2021년 외국인 채권 매입 증가율입니다. 124.16%예요. 엄청나죠? 2020년보다가 2021년에 외국인들이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전년보다가도 1.2배 이상을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사실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 진짜 더 놀라실 거예요.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이걸 한번 보세요. 2020년에는요 329억 달러를 외국인들이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 채권이라는 것은 국채도 있고요, 금융채도 있고요, 회사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굉장히 많이 이 시장에서 매입했다는 뜻이 됩니다. 2015년 대비해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2020년이 많다고 이야기하지만요, 2021년에 대비를 해보면요, 이건 또 세 발의 피해요. 2021년에는 737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2020년 대비 2021년은 124.16%가 늘은 거예요. 16%가. 124.16%.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외국인들이 2020년에도 채권을 썰어 담았지만 2021년에는 그야말로 싹쓸이했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싹쓸이? 진짜 싹쓸이입니다. 그동안 말입니다. 2007년에 576억 9천만 달러를 매입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였거든. 2007년에요. 그때보다가 지금 27.8%가 많습니다. 737억 5천만 달러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곧 금융충격 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나 하면, 앞서 말씀드렸는 2007년보다가 지금 많다 이런 얘기잖아요. 2007년 다음이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2009년까지. 쉽게 말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도 따라서 금리를 올렸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도 따라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채권을 사는 것보다가 대한민국 채권을 사면 훨씬 좋은 거예요. 금리가 높으니까 그만큼 이득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득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서 터집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한미 금리 역전이 일어납니다. 당장 지금만 하더라도 일어났다고 가언할 수 있습니다. 벌써. 왜냐하면 미국의 기준금리도 1.75%,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도 1.75%입니다. 사실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적정금리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요, 0.54%가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잖아요. 우리가 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당장 말입니다. 7월 27일이 되면 이게 기준금리가 역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7월 27일에 만약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 0.75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2.5%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만약에 빅 스텝을 밟는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2.25%가 돼요. 그러면 금리 역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일어났을 때 괜찮을까요? 시장에서? 저는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한국의 채권을 사는 것보다가 미국의 채권을 사는 게 더 이익인데요. 한국 시장이 더 안전할까요? 미국 시장이 더 안전할까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 시장이 훨씬 안전합니다. 예. 물론 말입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빠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만기가 되는 대로 이들은요,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이 투자를 더 이상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시장에 대한 충격은 얼마나 클까요? 저는 그 시장에 대한 충격이 금융 충격을 넘어서서 금융위기로도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식간에 금융위기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권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갈 겁니다. 천천히 가지만 그 천천히 가는 것이 결국은 말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충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대탈출을 하고 있잖아요. 2020년에도요. 24조 3,790억 원이 빠져나갔고요. 2021년에도 24조 9,31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빠져나간 자금이 어디로 갔습니까? 채권시장으로 갔잖아요. 채권시장으로. 그죠? 그런데 이 채권시장마저 금리가 역전되면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지금처럼 빠지는 그야말로 긴축 발작의 패닉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주가가 지금 2,300도 깨질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면 증권시장은 솔직히 긴축 발작이 터진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말입니다. 만약에 채권시장까지 터졌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식시장에도 말입니다. 올해 들어서서 보면 계속 팔아치우고 있어요. 벌써 이게 6월 23일 기준입니다. 21조 1249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까지는 채권시장으로 옮겨서 있었지만 금리가 역전되는 순간 저는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마다 그만한 더 충격을 받을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한폭탄이라는 말을 썼고 금융 충격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징후가 있느냐? 2020년이고 2021년의 이야기지 2022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징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까지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2021년 대비해서 지금 2022년 1분기 채권의 투자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36.1%가 줄었어요. 36.1%가. 분명히 조짐이 보이죠. 36.1%가 갑자기 저렇게 준다는 것은 여러분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미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영미권은 지금 미국도 유럽도 영국도 지금 다 금리를 시장금리를 올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시장금리를 올리면 올린 만큼 거기에 대한 충격이 저는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앞으로잖아요. 앞으로 뭔가 우리가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지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솔직히 최악이에요. 우리 금리 미국 달러서 못 올립니다. 미국 달러서 만약에 올리게 되면 이게 우리 경제 침체 제가 봐서는 엄청나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체가 충격을 받기 때문에 미국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돼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요. 외국인들이 가장 대한민국을 투자국으로 선호하는 이유가 나라 채무가 없고요. 채무가 적고 수출을 잘한다예요. 여기에 방점을 두고 외국인들은 가감하게 한국에다 베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국가 채무 급속하게 늘어나잖아요.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었습니다. 1,000조국이에요. 현재 기준으로 1,064조 4천억 원입니다. GDP 대비해보면요. 국내 총생산 대비해보면 국가 부채 비율이 50%가 넘어서고 있어요. 지금. 금방 넘어설 겁니다. 외국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수출은요. 수출은 또 망가지고 있어요. 수출은. 지금 올해 들어서서 무역 적자만 154억 8,200만 달러입니다. 이렇게 무역 적자가 계속 나니 충격적이죠. 연말까지 갔을 때 적어도 말입니다. 무역 적자가 150억 달러 가까이 난다는 게 지금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도 예상하고 있고요. 한국무역협회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역 적자가 앞으로도 계속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외국인들이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외국인들이. 아니 나라 부채가 재정이 건전하냐? 아닌 것 같아. 수출이 잘하느냐? 아닌 것 같아. 게다가 말입니다. 마지막 한 방이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한 방이. 마지막 한 방은 충격적이에요. 이거 말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4,471억 1,000만 달러라고 하지만 외환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작년 10월에 4,692억 1,000만 달러에 비하면 215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5월 기준으로 말입니다. 게다가 적정 외환 보유액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권고하는 기준이 지금 최대치로 봤을 때는 6천억 달러 정도 돼요. 최대치로 봤을 때는. 그런데 최소치에 그러니까 100%의 어떤 맞추려고 하는 최소치에는요. 4,477억 1,000만 달러가 100%가 안 돼요. 권고안에 100%가 안 됩니다. 지금 98.97%예요. 2021년도 98.94%고요. 떨어졌어요. 적정 외환 보유액을 못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국가 채무에다가 무역 적자에다가 여기에 적정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로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충분히 국가 신용등급은 떨어진다 이렇게 예상이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안 빠져나간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지금처럼 빠져나가는 것도 1분기 말입니다. 1분기가 엄청나게 빠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면 36.1%잖아요. 이렇게 빠져나가면요 여러분 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가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죠. 그러면 금융시장에 충격 오는 거죠. 이게 만약에 크게 발전하면요. 금융위기가 되는 거고요. 외환보유고까지 합쳐서 생각을 할 때는요.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4,477억 1,000만 달러라고 해서 이게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외국인들은요. 호시탐탐 지금 대한민국에서 탈출할까 노리고 있다는 것 우리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가 시장의 안정이 쉽게 말하면 평탄하지가 못합니다.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